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실시간 라이브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보셨다고 생각하면 맞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번호를 매겨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센터장님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센터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특별한 볼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용건이 뭔지 묻게 되는데 그날은 그냥 얘기만 들어줬어요. 바쁘시냐고 물으셔서 항상 그렇죠, 괜찮아요, 저는 일단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성격이 좀 이렇게 쾌활한 편이에요. 이렇게 밝은 편이에요.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땐 오히려 막 오버 액션 있죠. 어르신들 앞에서 괜히 이렇게 막 막춤을 막 춰요. 그럼 어르신들이 막 웃으세요. 저의 행복은 어르신이 웃으시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이 시간 전국에 계신 저희 구독자 센터장님들 정말 이렇게 허그해드리고 싶어요. 안아드리고 싶어요.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코로나다. 또 왜 어르신들이 요즘 전화가 잘 안 오지 않나요? 잘 되는 곳은 전화 막 오겠죠? 네, 저희는 그냥 정원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여서 근데 몇 분이 지금 안 나오시고 계셔서 그게 조금 리스크. 그러나 곧 나오실 거니까 또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허그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있는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던가? 아니 금쪽이던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그 박사님이 뇌 의사이시더라고요. 뇌를 연구하신 분이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얘기했으면은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지 않을까 겁나는데, 어쨌건 근데 저는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고스톱을 쳐요. 저는 정말 고스톱을 몇 살에 배웠냐면은 한 거의 50살 정도 넘어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게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제가 스포츠 정말 축구를 전반전 후반전 90분 동안 앉아갖고 본 적 거의 없어요. 못 봐요, 답답해서. 근데 고스톱을 이제 뒤늦게 제가 배운 거죠. 배워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치는데 문제아 어르신이 요즘 아주 심취되셔갖고 저희 센터가 너무 평온해요. 아주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하나 이 90년을 쌓아온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고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상하지 않게 예를 들면은 어르신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절대 존댓말이 없어요. 반말. 모두에게 반말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보다도 무려 한 5, 6살이 많은 어르신 이름을 불러요. 항상 누구야? 고스톱 치자 이러고 반말이에요. 여기 와라. 앉아라. 제가 누구죠? 간단하게 원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리고 여기 앉아라. 먹어라. 줘라. 저리 가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이것 때문에 무척들 다투셨죠. 근데 지금 고스톱에 심취되셔서 치는 동안에 제가 간간히 이제 존댓말을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언니라고 하면 좋지 않겠냐, 저한테도 이렇게 반말 하시지 마시고
원장님 이렇게 좀 해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선생님 했다가 조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요를 천천히라도 붙이시더라고요. 변화되는 거를 제가 정말 봤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에 저희 요즘 그 뭐라 그러나 썬팅이라고 그러나요? 이 광고를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이제 1층이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텃밭이 있다는 거를 내세우고 그거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이제 따로 광고비를 드리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많이 현수막들도 거시고 아파트에 전단지도 뿌리시고 근데 그 효과 정말 없더라고요. 현수막 걸어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적어 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 주간보호센터 어디 없나? 현수막 좀 쳐다볼까? 할까요? 아니면 공단이나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검색하는 곳에 검색을 할까요? 네, 그걸 좀 잘 생각하신다면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차에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물론 그렇게 이런 순기능,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번호가 좋으면 더 좋겠죠. 외우기 쉽게.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차를 보고 많이 전화를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전단지를 뿌리거나 이런 거는 아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이 한 분씩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 분은 또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지고 하는데 아직 이제 이번에 새로 오픈하신 그런 센터장님들은 광고를 정말 여러 각도로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 저 방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잘 되는 주간보호센터 참 어려웠었거든요. 1년이 돼가니까 1년을 바닥에 깔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되니까 거의 한 15분 이상 되면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겠죠. 뭐 6개월 만에 뭐 30명 채운 데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정말 뭐랄까요. 어떻게 다들 그 재주라 그래야 되나요?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하고 다니면 나쁜 점이 있어요. 절대 잘못하면 안 돼요. 금방 전화 와요. 저희 전화 받은 적 있어요. 그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앞에 이렇게 1차선 도로인데 한 대가 직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간보센터인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과했죠.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뒤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 점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에요, 얼굴. 과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눈에 잘 띄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카파라치? 정말 열심히들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좀 나쁜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맨날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어르신들을 거의 5분, 10분 단위로 이제 바로바로 모시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신호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은 30, 50 거의 그렇잖아요.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누가 막 이렇게 찍어갖고 신고하지 않나 늘 그런 불안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좀 꽤 들여서 그걸 다 썬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돈을 쓰는 일은 없어요. 요즘은 마스크 쓰니까 뭐 화장품도 안 살 일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건 바깥 출입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머리 막 하얀 머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냥 삥 꽂고 막 묶고 막 더우니까 이 머리가 진짜 덥더라고요. 반대로 또 겨울에는 이 머리가 얼마나 역할을 할까.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할까 그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제가 경제적으로 뭐 낭비도 안 하지만 정말 안 아끼는 돈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바로 저의 어떤 길을 조금 뺏길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생활하면은 또 받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게 뺏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마사지를 받아요. 전신 마사지. 근데 정말 저렴하게 해주시는 원장님, 아주 감사한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이것만큼은 제가 돈 쓰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한 달에. 그래서 그걸 안 아끼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건강을 생각하는 거고 보충을 하는 거죠. 재충전이죠. 청춘은 뭐 붉은색도 아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화기 충전은 하면서 인생은 충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전의 의미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요즘 간간히 주변에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은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돌연사 얘기가 갑자기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5분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제 아끼지 않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도 뭔가 다른 어떤 거를 하셔야 돼요. 나의 고유,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게 뭔지 잘 생각하셔서 돈 아끼지 마시고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모시다가 암 걸렸다 그러면 되겠어요? 뭐 어떤 요즘 왜 핫한 기부왕 766억인가 카이스트에 기부하신 분 계시죠? 땡땡땡 대표님. 그 대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 암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제가 늘 그걸 조심해요. 조금만 그러면 제가 이거 혹시 암 아니야? 막 이러고. 그리고 암이 이제 흔해졌다고 그러죠. 한 4명당 1명 꼴은 암이라고 하니까 진짜 맞아요. 그 주변에 또 암 진단 받으신 분이 좀 몇 분 또 계세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물리치료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이 이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래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니까 간혹 이제 보호자님들이 거기 물리치료기 뭐뭐 있느냐, 물리치료 많이 해주냐 이런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의 개념은, 물리치료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6번인가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이제 공단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공단 지금 전화 안 받죠? 뭐뭐 때문에. 지금 안 받잖아요? 그래서, 뭐 시청에 전화해봐야 되나? 그래서 지사에다 한번 전화해봐야 되나? 지사도 되게 전화통화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마사지 종류의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의 제조사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정용이면서 그렇게 따로 다 허가를 내더라고요. 허가를 낼 때 병원용이냐 의료용 말하자면. 근데 의료기는 의료기인데 이제 가정용 의료기가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염려 말고 사용하십시오 이래갖고, 저희가 가진 것 중에는 이제 의료기는 의료행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건 없더라고요. 이제 보세요. 요즘 많이 하죠. 안마의자. 맘맘마 맘맘마 맘맘마맘맘마 이런 거. 뭐 어떤 유명 트롯 가수가 뭐 광고하는 거? 그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그거 물리치료사가 해줘야 되나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건식 반신욕기. 그것도 그런가요? 그리고 공기압 마사지기. 다리에 장화라고 그러죠. 일명 장화. 그거 신고. 그 같은 경우. 그리고 관절염 치료기가 있어요. 여기도 제조사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정용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주파 자극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정서라고 그러나 그걸 아예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문제가 없겠네. 근데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걸로 무슨 행정처분까지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재활치료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재활치료. 그리고 뭐 물리치료사, 뭐 항시대기라던가. 정말 그거 좀 위험한, 정말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리치료사를 가산으로 한번 이제 채용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우리는 이제 주간보호는 특이상 송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기. 송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먼저 송영하는 사람은 어르신들을 차에다가 모시고 나가고 아직 근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퇴근을 이제 하면서 퇴근을 이제 6시까지 근무 시간을 충족을 해야 한다면 6시까지 사인은 이제 해놓고, 만약에 이런 이제 제의를 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 중에 누군가가 그냥 6시 사인 해놓을 테니까 5시 반에 그냥 가도 좀 허용을 해주세요. 제가 뭐 어린애를 봐야 된다거나, 만약에 이런 일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안 돼요죠. 이거 잘 생각하시고 쌍방 합의했어도 아닌 건 아닌겨 아셔야 돼요. 네. 정도를 가셔야죠. 이건 뭐 제 얘기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간보호센터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물리치료사 분들이 많이 이제 센터장님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즘은 등급을 인지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등급을 잘 안 내줘요. 그럼 결국은 인지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던가 간호사의 간단한 처치라던가 뭐 약을 복용시키는 거라던가, 그리고 상처가 뭐 다쳐서 상처가 난다거나 이럴 때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는 또 뭐에 필요하냐면은 재활치료나 어떤 약간의 이제 신체적 그 기능을 현상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계속적으로 그 반복해서 운동치료나 뭐 이런 걸 하는 경우 필요하겠죠. 작업치료사 뭐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 다양한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필요한 영역이지만 인력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센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2분, 정원이 22분이다 보니까 이 이상은 있으나 꿈은 있으나 하고 제공해 드리고 싶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현실이 그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뭐 한 번은 우리 어르신들 손 마사지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전체 어르신을. 나중에 그 다음날 제 손이 굳었어요. 저 마사지 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다 누우시라 그래가지고 막 한동안 또 이 팩 붙여드리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덥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밀접 거리 유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어렵고, 네, 항상 이렇게 꿈은 꾸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팩스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팩스의 내용은 사단법인 그 한국 주야간 보호협회에서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보내셨겠죠. 22년도 수가 인상과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7월 23일, 22년 7월 23일에 이제 면담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가산제도 폐지 및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의 수가 인상 요구와 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일환으로 토요일 가산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주야간보 인상률은 22년 유급 휴일 확대 적용 및 각종 가산제도 폐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 등을 감안할 때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드시 상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체 조리 기관의 질적, 양적 측면의 보장 측면에서의 위탁급식 제공 기관과의 차별화로 조리원 가산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년 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종전대로 출석 조건이 갖춰진 경우 월 한도액 150%를 증액과 토요일 가산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건의한다고 하시는데 협조해 드렸어요. 당연히 협조해야죠. 이게 정말 협조가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들은 계속 끊임없이 어떤 이런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활성화를 위해서 막 서울시 같은 경우 야간을 해라, 또 어느 날은. 근데 그 야간은 주간보호도 갑자기 어느 날 막 복지관마다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하달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내려왔었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막 주간보호 센터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립이든 뭐든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벌써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립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왜 근데 보호자님들은 왜 구립이나 시립을 좋아하시죠? 결코 사립이 뒤떨어지지 않아요. 서비스가. 그럼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립이 더 많아요? 아니면 구립이나 시립이 더 많아요? 시립은 한두 개에 그치지만 사립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활성화를 위해서 갑자기 야간을 하라면서 연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재정 자립도가 높으니까 이게 많으니까 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군포시와는. 물론 이제 또 자체적인 그 지방 자체 기관장이 이제 뭐 재량에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것을 좀 원해요.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피해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LPG 차를 이제 구입을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카렌스인가? 그 차를 현금 1250만 원을 주고 그때 구입을 했었어요. 보험 들고 뭐 이래갖고 한 14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스가 너무 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값에 상회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LPG가 그래도 경유값만큼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타서 이제 팔았으니까 제가 그 계속 올릴 거라고 그 처음에 자동차세도 적었어요. 조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번에 놀란 게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저는 너무 룰루랄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기 요금을 또 충전하는 그 요금을 기름값만큼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정말 또 많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완속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적용을 받겠지만, 심야 시간대는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느 게 더 맞는지 너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처음에는 막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 뭐, 이렇게 유입 작전으로 막 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막 인상을 해서 결국은 똑같아지는 현상. 국가는 이래야만 될까요? 국민은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될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것도 우리 주간보센터도 얼마나 처음에 막 활성화 시키느라고 얼마나 막 허가 내주더니 지금은 이제 엄청 많아졌죠. 근데 또 문제는 군포시 같은 경우 한 달에 등급을 뭐 30명 정도 내준다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100 몇 군데서 30명을 어떻게 잘 모셔와야겠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저희는 등급 나올 때마다 한 분씩은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좀 못 모시고 있지만 네, 이런 현상입니다.
현재 이런 일들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하고, 또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어르신을 모셔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처음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한 편집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